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만간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 전쟁에 대한 거의 이제 종결 흐름으로 좀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동안에 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여러 차례 나토에 좀 가입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었죠. 그 얘기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그 이후에도 언제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수 있기 때문에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 나토 국가들 공동 대응을 하니까 안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나토 가입을 굉장히 원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안 된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마치 지금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상이 마무리가 안 되는 게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처럼 뭐 그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등등 관련된 얘기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부분이 좀 그건 현실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여부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계속 이제 휴전 조건으로 나토 가입은 절대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요구를 해왔던 사안이었습니다. 네. 이 러시아는 지금도 휴전 조건으로 아주 크게 두 가지 사안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한 가지가 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거부 사안, 또 하나는 이제 현재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이제 시료 지배권을 인정해 달라는 이 두 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안 되고 현재 우리가 점령한 땅 그대로 러시아 땅으로 인정해 달라 이 두 가지 요구. 그 두 가지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최근 뭐 우리나라 외교관이 러시아 도서관에 지구본을 보냈는데 거기 뭐 자기네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가 러시아 영토로 표시가 안 돼 있다 이러면서 또 반환하겠다 하면서 또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한 빨리 휴전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이 핵심 요구사안 두 가지는 받아들이려고 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아하. 근데 지금 이거를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는 결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만약에 이 러시아의 요구사안을 받아들인 채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러시아는 결국엔 승리 선언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가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유럽 여러 지역으로 확전을 시도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러시아의 추가 침략을 막으려면은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편입해 달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토는 사실 결성 당시에 이제 나토 조약 제5조 조항이 이제 집단 안보 조항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게 만약에 이제 보장이 되면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도 이제 나토 가맹국들이 대응을 할 수도 있고, 공동 대응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면은 추가 침공은 좀 힘들어할 거다 이런 주장인데요. 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3년 동안 이미 미국이 많은 군사 원조를 했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유럽에 이른 유럽이 알아서 해라 지금 이런 입장인데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예, 그래서 사실 이날 지금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또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를 이제 처음 방문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이제 유럽 안보는 유럽 국가들이 알아서 해야 되고 우크라이나에 미군이 파견될 일은 절대로 없다고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미국은 앞으로 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전력을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유럽의 일은 유럽 동맹국들이 좀 분담을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결국은 뭐 유럽 일은 유럽에서 알아서 해라. 미국에게 기대지 말고. 우리가 뭐 파병할 일도 없고 그동안에 미국 지금 유럽에 쏟아부은 돈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더 요구하냐. 니들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기조 어쨌든 아메리카 퍼스트 이 기조를 그대로 분명하게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사실 뭐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흐름 속에서 완전히 이제 환경 자체가 확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굉장히 부담도 많이 느낄 것 같고, 또 미국이 이럴 수 있느냐고 어떤 뭐 배신감, 반발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한데 유럽 국가들 반응 어떻습니까?
네, 사실 유럽 국가들 입장이 참 난처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대놓고 반발은 또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선 당시부터 줄곧 이야기했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나토에서 미국이 탈퇴할 수도 있다. 이런 탈퇴할 식으로 수도 있다. 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토 내 유럽 국가들이 지금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면서 네. 우리가 도대체 왜 도와줘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선 당시에 공약을 했던 내용을 정말 실천에 옮기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긴가민가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현실화 가능성이 이제 있다 보는 거죠. 네, 사실 캐나다, 멕시코 25% 관세의 경우에도 그래도 동맹국들인데 정말로 저걸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한 거라는 거죠. 네. 유럽에서도 굉장히 많은 나라가 놀랬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나토 탈퇴도 정말로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보를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아예 선언을 할 경우에 네. 곧바로 3조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는 4,500조 원 이상의 방위 비용을 앞으로 10년 동안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돈이네요. 예. 이걸 유럽 국가들이 나눠서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을 확 느끼는 거죠. 예, 근데 전에 바이든 행정부 때만 해도 네. 바이든 행정부는 대서양 동맹을 어느 정도 중요시했던 정부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미국의 이제 지원을 어느 정도 바랄 수가 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아예 여기서 조금 더 수틀리면은 아예 나토를 탈퇴하겠다고 나설 수가 있으니까 반발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예, 지금 이제 기존에 서유럽의 열강국이라고 했었던 프랑스와 영국, 독일의 육군 전력을 전부 다 합쳐야 50만 명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 네.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육군 숫자랑 거의 맞먹는 수준에 우리나라보다 불과한 조금 작을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조금 작은 수준인데요. 네. 그런데 지금 러시아군은 상비군만 150만 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나토에서 빠져나가면 정말로 안보에서는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유럽 국가들은 상당히 미국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참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딜레마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에 반발을 하자니 아예 또 미국이 그냥 나토에서 빠져버리면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고 예. 그렇다고 순응하자니 그 엄청난 돈을 또 공동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고 딜레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이제 어쨌든 러시아의 확장 흐름 이런 것을 그냥 두고 보면은 러시아가 힘도 더 세질 것이고 그러면은 유럽이 어느 정도 좀 러시아 세력을 막기 위해서 유럽을 지원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유럽 쪽에 대해서 뭐 그냥 알아서 당신들 일은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딱 손절 비슷하게 하는 그 이유는 뭔가요? 네, 사실 여기에도 단순히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으로 나가던 방위 비용을 아낀다는 그런 경제적 차원의 문제만 놓여있진 않다고 합니다. 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이제 미국 안팎의 학계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약체화를 오히려 우려를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방위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금 현재 최대 지상 과제는 중국의 전쟁 위협을 억제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네. 결국에 중국 정부가 대만을 공격하거나 군사 도발을 벌일 위험이 지금 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전력을 중국을 억제하는 데 이용을 해야 되고 결국엔 태평양 지역으로 전체 미군 전력의 60% 이상을 배치하는 전력 재배치 작업까지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제 중동에서 발발한 전쟁들 때문에 여기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3년간 재래식 전력을 상당 부분 잃었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군 사상자가 이제 미국에서 예측하는 것만 해도 6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재래식 전력 중에 탱크나 장갑차와 같은 기갑 부대도 이제 상당수 수천 대씩 잃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엔 중국하고 오히려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더군다나 국동 지역에서 일부 지역들은 이미 징병으로 끌려간 남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게 원래 인구에서 반 이하로 줄어든 이제 인구 공백지들이 지금 속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러시아가 이제 중국에 오히려 종속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견제를 하려면은 오히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를 빨리 해결을 짓고 러시아와 오히려 손을 잡고 대중국 포위 전략을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제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보다는 지금 대중국
포위 전략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 힘이 강대해지는 것을 미국이 어떻게든 막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막후에 보면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이용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오히려 러시아를 약간 좀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좀 깔려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어떤 국제 정세의 변화, 미국 정부의 변화, 또 유럽의 안보 지형의 새로운 흐름 이런 것은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우리랑 관련 없는 일로 보기 쉽지만 이게 또 사실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문제 자체가 지금 유럽의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나토 방해에서 미국의 역할이 감소된다는 것은 다른 지역의 군사 동맹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동북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미국과 지금 군사 동맹을 체결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보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도 결국 국토 방해 문제에 있어서는 한미 군사 동맹이 이제 주축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미국은 국익과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서 입장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준 셈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러한 안보적인 불안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결국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데요. 결국에는 자체적인 군비 경쟁을 늘려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각국이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당장은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놓고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한다거나 아예 핵무기를 개발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긴 어렵다고 해도 뭐 핵 잠수함을 도입을 한다든가 이와 같은 이제 좀 더 관리가 용이한 핵 전력의 확충 등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핵무기 개발이라고 하면 북한이나 이란 같은 나라부터 떠올리기 쉬운데 앞으로 핵 개발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로 보는 나라들은 이제 경제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국가들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나 일본, 브라질과 같이 이제 경제력도 크면서 이제 지역 안보를 크게 담당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앞으로 핵 개발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국가들인데요. 일단 핵 보유국끼리는 지금 전면전을 하지 않는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안보상 이점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동북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핵 개발이나 아니면은 이것보다 저단위의 핵 전력을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국제 질서의 변화, 이것은 분명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 흐름들 보면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이 자국의 안보는 자국이 책임져라, 유럽의 안보는 유럽이 책임져라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로서도 북한의 핵 개발에 맞서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핵을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이 상당 부분 또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어쨌든 이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우리 안보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현우 기자와 함께 오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